전의 전쟁 프리미어리그도 리그 일정 연기, 터반과 날을 세우는 푸틴, 시진핑도 추모 메시지를 엘리자베스 2세의 영국 여왕 서거 이후 세계의 모습이죠. 영국 왕관의 무게, 엄밀히 말하면 영국만의 왕은 아니죠. 호주, 캐나다 등 영국 빼고도 14개 나라의 군주, 관할 면적 약 1880만 제곱킬로미터, 인구만 1억 3,500만 명에 달하죠. 엘리자베스 2세, 그야말로 영국의 현대사와 궤를 함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영국이 최대 강력 자랑하던 대영 제국으로 불렸던 1921년으로부터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은 1926년 출생, 유력 왕위 계승자 신분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여군 부대 참전까지, 그리고 26살인 1952년 즉위, 당시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아프리카 여러 식민지 독립부터 1997년 홍콩 반환, 여기에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까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미국과 소련의 밀리고 패권국가 지위를 내주는 과정을 고스란히 함께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영국 왕실이 굳건한 건 엘리자베스 2세의 개인 역량 덕분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이 질물질머질 후계자 찰스 3세, 하지만 일부에서 터져나오는 야유, 2022년의 세습 권력이라니 혐오스럽다와 같은 내용인데요. 가장 큰 이유, 20세기의 신데렐라라고 불린 다이애나 비와의 문제인데요. 1981년 세기의 결혼, 하지만 한 살 연상인 카밀라와의 불륜이 가져온 파경, 이 세기의 결혼은 세기의 이혼으로, 이혼 뒤 1년 만에 다이애나비는 교통사고로 사망, 이후 2005년 불륜 상대였던 카밀라와의 재혼. Feeling, ma'am. All right. Just all right. I'm just coming down to earth. 다이애나비에 대한 동정, 찰스 왕세자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인데요. 여기에 64년 왕세자 경력, 74세 최고령직위란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예민한 성품은 덤, 이 즉위 뒤 문서 서명 과정에서 책상에 만년 필통이 있다고, 또 손에 잉크가 묻었다는 이유로 짜증 섞인 반응을 카메라 앞에서 여과 없이 보인 건데요. 매 순간 마음을 다스려야 할 국왕으로서 적절하느냐는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죠. No, look, it's going everywhere. Hang on. So nobody got shot. No, look, it's everywhere. 이 주요 국가 과거 군주제 폐지의 양상을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되는데요. 첫째로 혁명, 이 대표적인 게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처형됐죠. 막내딸의 생존설이 한동안 끊이지 않았을 정도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됐고요. 둘째로 전쟁 패전, 대표적으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이 독일은 1차 세계대전, 프랑스는 보불전쟁 패배, 이탈리아는 2차 대전 패배 뒤 공화정이 들어섰죠. 셋째는 식민지 전락 뒤 왕정복구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 구한말 조선과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경우죠. 주요 7개 나라 G7 국가 가운데 군주제 국가 영국과 일본 두 나라 공통점을 보면요. 첫째로 근현대에 본토 휩쓸린 경험 없다는 점, 각각 2차 세계대전에서 대대적 공습은 받았지만 본토 침공은 허용하지 않았죠. 우리나라의 한국전쟁처럼 신분제가 해체되는 이 경험을 근현대에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둘째로 신분제의 여파가 아직 존재한다는 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성기를 이끈 퍼거슨 감독, 기사자기를 받았죠. 알렉스 퍼거슨 경으로 불리는 이유고요.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뒤 자작, 남작 이런 화족 제도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신분제의 그늘이 남아있죠. 과거 각 지역을 지배하던 다이묘 가문, 현대에도 지역 유지 역할을 하고 선출직으로 뽑히는 경우까지 종종 있을 정도인데요. 보통 현대사회 이꼴 군주제의 무덤이라는 공식이 존재하는데요. 조금은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볼까요? 일본 NHK에서 5년마다 진행하는 일왕 관련 인식조사를 보면 1973년엔 존경 33%, 호감 20%로 긍정 답변 53%, 그런데 2018년 존경 41, 호감 36으로 긍정 답변이 77%, 오히려 24% 늘어난 거죠. 1973년 일왕은 히로히토, 미국에 의해 자리는 보전했지만 2차 대전 침략전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죠. 반면 2018년은 아키히토 일왕, 재해지역 방문 등 서민 친화적 행보, 여기에 과거 전쟁 반성과 같은 사회통합 메시지까지 국가 상징 역할에 전념했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물론 21세기 들어 본격화된 일본의 우경화 흐름 역시 관련 인식 변화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죠. 私たちの子や孫、その先の世代の子供たちに謝罪を続ける宿命を背負わせてはなりません。 자, 이런 말이 있죠. 정치는 국민을 분열하게 하고 왕실은 국민을 통합하게 한다. 영국의 상징 역할에 충실했던 엘리자베스 2세, 작년 기준 한 해 8,360만 파운드, 1,300억 원 넘는 예산을 왕실에 쓰지만 영국인들이 군주제 선뜻 없애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였죠. 물론 영국, 일본 사례와 미묘하게 다른 군주제 국가도 존재하죠. 대표적으로 태국.
이 형법에 보면 이 국왕, 왕비, 왕세자를 비방하거나 위협한 자는 3년에서 최고 15년까지 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 태국에서는 땅에 떨어진 지폐에 날아가지 않게 밟으면 안 된다는 말도 있죠. 왜냐? 국왕 얼굴이 있어서. 대부분 국가와 다른 점은 실제 처벌 사례가 꽤 있다는 거. 외국인도 예외가 아닌데요. 2007년 한 스위스인 이 국왕 초상화에 낙서했다가 금고 10년형을 선고받았죠. 물론 한 달 가둔 뒤 이 추방 형식으로 풀어줬지만 말이죠. 이 태국의 특이점, 국왕이 국가 상징 이상으로 작용한다는 점. 1946년부터 2016년까지 70년간 태국을 다스린 라마 9세. 1992년 군부 쿠데타 주역을 왕궁으로 불러 무릎을 꿇린 채로 꾸지람과 훈계를 했고 결국 국왕의 추인이 없는 쿠데타가 되면서 쿠데타 주역인 총리는 해외 망명길에 올라야 했죠. 이 같은 특성,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이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 전락을 피한 전력, 이를 이끈 왕실에 대한 신뢰. 둘째로 불교의 윤회 사상, 현세의 신분 차이를 인정하는 도구로 작용. 셋째로 국왕의 개인기, 낙후된 농촌지역 개발 사업 이끌고 70년 동안 구심점이 된 라마 9세. 넷째로 군사 정권의 존재,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국민의 국왕에 대한 충성 강조하는 군부, 그리고 군부 쿠데타에서도 국왕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활용하는 국왕.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 발전을 왕실이 막는다는 일부의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이런 태국도 라마 9세에서 라마 10세로의 계승, 이 라마 10세는 4번의 결혼, 또 후궁제 도입, 기타 사생활 논란 등이 있는데요. 실제 이 역사상 군주제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가 바로 국왕 교체 시기, 엘리자베스 2세에서 찰스 3세로의 변화 역시 사생활 등과 관련한 반감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상황이죠. 실제 이번 계승을 계기로 영연방 국가 일부는 군주제 폐지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과거 수탈 경험 더 많은 유색인종 국가가 더 적극적이죠. 영국 국왕을 국가 원수로 삼는 카리브해 섬나라 앤티카 바부다 3년 내 공화국 전환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현대사에 들어서 전쟁이나 혁명보다 더 무서워진 군주제 단절 요인, 바로 국민 여론. 21세기 들어 군주제가 없어진 국가 네팔, 결혼에 반대하는 국왕에 맞서 왕세자가 왕실 가족 파티에서 총기 난사를 벌였고 국왕 부부, 왕자와 공주 등 모두 9명이 숨졌죠. 왕세자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이후 국왕 동생이 왕위에 올랐지만 호화 생활과 공포 정치 등이 겹치면서 2008년 군주제는 막을 내리게 됐죠.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군주제 유지를 위해서 본인의 욕망을 최소화하는 왕, 그리고 돈을 쫓거나 국민에게 오만한 또는 개인의 행복이라는 가치를 놓을 수 없는 이 왕 사이에서 앞으로 등장할 신세대 왕족들은 이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